반갑습니다. 어쨌든 좀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감기 굉장히 유행이던데요. 그 감기를 몰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거 적어보세요. 네, 콩나물국을 끓인다. 고춧가루를 한 대접 넣는다. 풀어서 마신다. 네,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많이 옛날에 우리가 그 얘기 농담을 했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고 어쨌든 좋은 계절이 온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꿈을 갖고 이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오늘은 제가 저번에 우리가 호전 반응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거 진짜 건강식품이나 다른 어떤 치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호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식품이나 또 다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먹어서 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이나 간이나 위나 간이나 대장에 그 옆에 있는 장부들의 기능을 일단 업그레이드 시키고 밸런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몸이 좋아지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순간 다 에너지 기전, 즉 뭐 척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서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열리면서 한꺼번에 장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전반을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호전 반응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친절한 지혜 씨가 읽어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와 장기와의 상관관, 제 시간은 같이 읽는 시간. 아는 걸 그냥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척추와 장기의 상관관계. 0.02g의 신경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척추와 관련된 장기와 신경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60% 이상 소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엑스바디 측정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엑스바디 측정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뭐 목이 6kg다, 뭐 8kg다, 3kg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0.02g이 60%의 신경 손실을 주는데 6kg씩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0kg씩 누르고 있다. 6kg 누르고 있다. 12kg 누르고 있다. 8kg 위로 누르고 있다. 그러면 장기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니 약간의 사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와 신경이 기능이 60% 이상 손실될 수 있다. 그럼 뭐냐면 무게 중심을 시작. 무게 중심을 해결해서 뭘 해결한다고 시작. 중력으로부터 무게 중심이 해결이 돼야 돼요. 시작. 중력으로부터 무게 중심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문제가 자, 죄송합니다. 자, 무게 중심을 중력으로부터 시작. 중력으로부터 뭐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무게 중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 중력으로부터 무게 중심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제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안 나가고 있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을 일단 여러분 나가고 있네. 자, 죄송합니다. 무게 중심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무게 중심을 뭐에 의해서 중력에 저항해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돼. 올바르게. 그럼 무게 중심을 중에서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장기는 시작. 뭘로 되면 근육. 장기는 뭘로 돼 있다고? 근육. 근육은 뭐냐면 근육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움직임. 시작. 움직임. 근육은 움직임인데요. 무슨 움직이냐면 자, 수축. 그 다음에 이완. 시작. 수축, 이완. 자, 팔 들어볼게요. 팔. 팔 들어가서 시작. 팔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자, 그럼 어디가 되냐면 어깨 근육이 힘을 쓰죠. 그래서 어깨 근육이 좋아졌다. 늘어졌다. 그럼 팔을 한번 오므렸다 펼게요. 오므렸다. 폈다. 어느 근육이 수축돼요? 안쪽 근육이 수축되고 바깥 근육이 이완됩니다. 맞죠? 시작. 오므렸다. 폈다. 그러니까 안쪽 근육이 수축되고 바깥 근육이 이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으로부터 시작. 중력으로부터 근육이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할 때 여러분 생각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장기도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위가 어때요? 쪼물어들었다 넣었다. 쪼물어들었다 뻥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위가 위산이 나오고 효소가 나오고 음식을 녹여낸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어떨까요? 펌핑을 하죠. 펌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중력에 의해서 시작. 중력에 의해서 근육이 무게를 통하여 발달되어진 곳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나는 폐가 발달돼 있어. 그럼 폐가 커지겠죠. 왜? 근육은 우리가 팔도 움직이면 하면 근육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러면 내가 폐가 좋으면 폐가 커지겠죠. 간이 좋으면 간이 커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위가 좋으면 위가 커지겠죠. 제발 이해 가시죠? 근데 그 근육은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많이 쓰면요. 우리가 여러분 인대가 늘어났어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위가 많이 써서 잘못 써서 불규칙적으로 서 위하수 심한 분들 위가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근육이 시작. 근육이 움직여져야 된다. 시작. 움직여져야 되는데 올바르게 움직여져 있다면 올바르게 움직여져 있고 올바른 움직임은 정상적인 크기를 갖게 합니다. 시작. 올바른 움직임은 정상적인 크기를 갖게 하죠. 근데 여러분 위가 가장 문제죠. 위. 우리가 밥 먹을 때 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시간에 맞춰 먹지도 않고 빨리 먹고 늦게 먹고 하니까 위하수가 제일 많아요. 위하수가. 위산가다가 제일 많습니다. 위궤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있습니다. 저희 상품을 입을 때 특허받아 입는 바르세 입을 때 어느 장기가 가장 데미지가 있는 게 표현될까요? 위입니다. 위. 그래서 위에 대한 반응이 제일 많이 나와요. 토할 것 같다, 오바이트 할 것 같다, 뭐 담즙이 올라오는 것 같다, 위산이 가다가 되는 것 같다 등등 올라옵니다. 방송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대표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나요? 아니, 콘텐츠가 나오나 봐. 콘텐츠가 잘못 맞춰줘. 지금 콘텐츠. 자, 죄송합니다. 장기가 잘 안 나오는데 놀랬나 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작. 여기 위가 가장 문제가 돼요. 위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위의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근육 시작. 근육 움직임 외우세요. 옆에 쓰세요. 근육 움직임 수축 위안.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뭐냐면 자, 근육이 움직이면서 림프가 순환이 되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의 펌핑이 이루어집니다. 골고루 모세혈관으로 다 모세혈관을 가게 만든 건 근육의 역할이에요. 근육. 자, 그래서
에너지가 골고루 분해가 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뭐냐면 림프순환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 제품을 입고 저희 상품을 하고 이게 올바른 척추 모양이 되면 이 에너지가 좋아지면서요. 기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까? 에너지 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중추신경이 다 열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림프 순환이 가장 빨리 좋아져. 림프가 하는 역할이 뭐죠? 맑은 혈액. 시작. 맑은 혈액. 림프는 뭐라고요? 맑은 혈액. 그래서 세포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염증이나 나쁜 것들을 중화시켜서 밖으로 빨리빨리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가. 그러니까 림프가 좋은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빨간 혈액 시작. 빨간 혈액은 혈관 안으로 다니면서 산소나 영양분을 주고 나쁜 거 이산화탄소 밖으로 빼내죠. 얘가 뭘로 움직인다고요? 근육 시작. 근육, 장기의 근육 또 뼈를 싸고 있는 근육들 움직임. 여러분이 지금 무브먼트 하는 거. 자, 내적 움직임, 외적 움직임. 시작. 내적 움직임, 외적 움직임. 내적 움직임이 뭡니까? 장기의 근육. 외적 움직임은 무엇일까? 그렇죠. 외부의 근육, 여러분 골격을 만드는 근육. 얘들이 다 뭐를 하죠? 우리 신진대사를 다 이루어지면서 근육이 활성화되면 뭐라고요? 제가 이 척추가 온전해지면서 기가 열리고 똑바로 장기가 위치가 되면서 에너지가 달라지면 림프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순환이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셔서 우리 거 막 피부가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나고 막 코에서 막 귀에서 귀 뒤에서 뭐가 나오고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고 다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뽀로지 나오는 거 간지러운 거 굉장히 좋은 반응. 간지러운 건 이런 거예요. 기가 통하니까 시작. 기가 통하니까 혈액이 통했고 기혈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혈순환. 기가 먼저 통해야 돼. 혈액이 먼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혈순환 시작. 기혈순환. 기가 통하고 혈액이 통해야 돼. 근데 기가 통하니까 혈액이 통해. 기가 움직이면 림프가 좋아져. 혈액이 좋아지니까 좋은 게 막 활성화되는데 아직은 상수도는 좋아지는데 하수도 배출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좋아지는데 그 배출이 소변이라든가 땀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피부를 뚫고 나와. 그리고 있는 구멍으로 다 나와. 그래서 어떻게 눈구멍 시작. 눈구멍, 귓구멍, 똥구멍, 배꼽구멍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성은 밑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저기 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변에 자꾸 하얗게 묻어 나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귀에도 나오고 눈에도 뭐 눈곱으로 나오고 다 경험했죠. 머리 구멍 모공 많잖아요. 머리도 뭐가 나오고 간지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자,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육을 저지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왜 활성화시키냐면 자, 프레임으로 시작. 프레임으로 밴드 굽어지는 게 어려워. 시작. 굽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시작. 굽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왜? 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가 밑으로 처지죠. 그래 그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하는 저희 제품은 첫 번째 늘어진 장기를 위로 올린다. 시작. 늘어진 장기를 위로 올리는 걸 먼저 하니까 위로 올려줍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다른 휴대폰 보지 말고 집중. 출첵 때 집중해야 돼 여러분. 다른 짓 하는 건 너무 많아. 자기 양심상 나쁜 사람이지.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를 생각할 때 시작. 장기를 생각할 때 움직임 시작. 움직임. 장기는 움직임이다. 뭘로 되어 있다? 근육으로 되어 있다. 움직임을 좋게 한다. 근데 움직일 때 우리가 틀을 줘서 시작. 틀을 줘서 올바르게 움직이게 도와준다. 시작. 올바르게 움직이게 도와준다. 그래서 밴딩을 막는다. 처지지 않게 밴딩을 막는다. 그러면 여기가 펴지면 여기 있는 보세요. 이 모양 보세요. 호흡기하고 심장, 숨이 가쁘다. 시작. 숨이 가빠. 호흡이 달라져. 당연한 거예요. 숨이 가빠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 많은 분도요. 산소를 더 많은 자세를 바뀌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 숨 가빠요. 자, 이거 제품 입고 답답한 게 아니라 호흡이 달라지는 거. 배 집어넣으세요. 해보세요. 이런 답답함이 있어. 배 호흡 시작. 들어 마셔보세요. 몸을 세워보고. 요런 답답함이 있지 쪼이는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를 세워줄 때 그 답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가 먼저 달라지고 위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장이 달라지면서 뭐가 좋아요? 위장이 달라지면 어디가 비장이 달라집니다. 비장이 달면서 수면이라든가 좀 뭐 에너지 대사라든가 이런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대장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좋게 해주는 건 간입니다. 왜냐면 간은요, 위하고 간은 외벽을 닫히고 있는데요. 이건 14경락도를 아시면 아실 건데, 외측근이 있어요. 외측근. 다 간과 위장에 관계되거든요. 외측근. 그게 경락도로 보면, 이거 물리치료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경락도로 보면 이게 외측근은 다 뭘로, 이 외측근이 있거든. 밖으로 쌓는 외측근. 여기 외측근들. 이 밖으로 쌓는 외측근은 간과 위장경이에요. 담, 간, 위, 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반응이 빨리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은 포커스. 다음에 또 제가 이게 어떻게 장기와 연결되는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호전 반응 뭐야? 호전 반응이 나와야, 시작. 호전 반응이 나와야 건강해진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호전 반응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작. 호전 반응이 나오는 건 건강한 상태로 자연 치유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은요, 대증요법은요, 그 증상을 없애죠.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은요,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는 제품입니다. 자연 치유력, 시작. 자연 치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여러분 옛날에 상처 나면 연고 안 바르고 싹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빨리 상처 없이 빨리 좋아지죠. 어른들은 어때? 곰고 소독해야 돼. 왜 그럴까요? 자연주의로 떨어진 겁니다. 젊어지는 거예요. 저희 특허받아 입는 바르세 몸을 젊게 만듭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저 솔직히 제주도 갔는데 1년 전에 본 고객이 저보고 젊어졌대요. 뭔가 모르게 젊어졌대요. 당연한 거죠. 자세가 바라지면 기층이 에너지층이 달라지면서 기가 흐르면 혈이 흐르고 그러면서 바른 자세를 통해서 근육이 바르게 세팅이 됩니다. 근육이 강남점 핸드폰 보지 말고 집중하세요. 모자 쓰신 분 집중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간이 안 좋다. 간이 맨 끝에 반응이 많이 나오고 저희가 간이. 그럼 나중에 또 제가 메카니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피곤함이 덜해지고 간에 독소가 나오니까 피부가 간지럽고 술이 잘 해독이 됩니다. 저희 제품은 부작용이 있어요. 술 해독이 잘 돼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제품 드시고 남편이 음주량이 더 증가했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문주량도 좋아졌지만 다른 데 좋아졌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제품은 젊게 옛날의 치유력으로 환원해 주는 거야. 시작. 그러려면 안 좋았던 과정을 10년 동안 안 좋았던 거를 10분의 1, 20분의 1로 당기기 때문에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온다. 시작.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온다. 그럼 제가 지금 방송 상태 완전 지금 화면 공유를 못해서 제 예쁜 얼굴을 보여드리는데 오늘 얼굴 보셨으니까 5,000원씩 내고 가세요. 아셨죠? 예. 저기 포상권이 있기 때문에 5,000원씩 꼭 내고 가세요. 가시기 전에 저희의 호전 반응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왜 위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하트 날려도 안 돼요. 돈을 주세요. 하트 송 없습니다. 돈 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기와 혀를 알고 모든 장기나 몸을 싸고 내적 장기, 내적 근육, 외적 장기, 외적 근육 이거에 대해서 근육의 흐름을 안다면 흐름이 달라지면 정상화되면서 에너지가 달라지고 기가 달라지면서 혈이 달라지니까 근본적인 치유력을 회복한다. 오늘 메커니즘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상태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저희 회사 하는 것은 자유를 드리고 싶어요. 자유, 시작. 자유.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교정이 되시고 교정된 몸으로 운동하길 원합니다. 운동한 몸이 습관이 되고 지식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고객에게 지식을 준다. 시작. 고객에게 지식을 줘서 스스로 몸을 컨트롤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추구하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제 타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 부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또 댓글로 감동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만 하시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셨죠. 예, 좋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이 체온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또 몸에서 열을 내죠. 또 그러다가 우리의 내 면역력이라든지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몸살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나는 활동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몸이 바른 자세로 체형을 유지하고 척추신경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들어줄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또 크게 배우게 됩니다. 자, 저렇게 장기가 우리가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장육부가 제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수요일인데 많은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항 법원점, 이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항 법원점을 또, 예, 감사합니다. 예, 손으로 인원수,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제주는 여전히, 예, 활기차고요. 또 지역별로 또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또 켜서 예, 소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요. 줌으로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진행자가요,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카메라 이렇게 여러 대 두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실지, 또 얘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좀 잘 듣고 계신지, 제 얘기는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감이 진행하면서도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켜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또 표정도 보이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켜신 분들, 예, 뭘 얘기하고 싶으냐?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출첵하시는 분들은 다 복을 받으실 건데, 카메라 켜신 분들은 특별히 더블로, 예, 더블로, 예, 김옥희님 얼굴 보이나요? 예, 얼굴 보입니다. 예, 이모의 얼굴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더블로, 예, 복을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3 출첵 신규반을 오늘도 모집하고, 내일도 모집하고, 12월 31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그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30일 다음 1월 2일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1월 2일까지 신규 도전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제가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2월 8일에 종료가 되는 스케줄로 한 기수가 또 출발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초대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13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3일 호남 지역의 광양을 시작으로 전국에 8회의 창업 설명회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예,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창업 설명회 일정을 좀 참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슬리밍고의 창업이 뭐가 특별한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이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건 돈으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싶고 또 시간으로부터 뭔가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 감옥에 살고 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세 번째 자유인 공간의 자유까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바로 우리 슬리밍고 창업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나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고 싶어. 뭔가 좀 넉넉하고 싶고, 뭔가 좀 많이 베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출첵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와 긴밀하게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슬리밍고 창업은 언제든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창업 설명회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창업 설명회 참석하는 것도 출석 체크로 인정이 된다는 점 참조하셔서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창업 설명회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는 테마로 진행하는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4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성공하는 자기 경영.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좀 잘 경영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단어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근면과 검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시간을 대하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검약이라고 해서 검소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절약해서 우리의 자산을 잘 관리하자라는 그 태도가 내 몸에 배일 때 또 그렇게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관리해 나가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프랭클린과 같은 그런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형 마인드셋,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사고방식인데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바로 이 성장을 추구해 나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루는 이 관점, 검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해 볼 수가 있는 새로운 관점이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물론 맥시멈 라이프라고 해서 많은 소유물들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물건들이라든지 또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런 소품들에 의해서 우리 정신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삶의 형태, 이것을 미니멀 라이프, 또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은 뭐냐? 이 영국부터 일본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던 프랑스 출신의 이 수필가인 도미니크 로로의 저서 심플한 정리법이란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플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오롯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 그런 책입니다.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책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한 번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알라딘 같은 곳이나 교보문고 같은 곳에서는 또 굳이 새 책을 사지 않아도 중고 책들이 이 상태 좋은 책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제가 짧게나마 이 책에 대한 중요한 관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나와 이 대화, 내 내면의 목소리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왜 행복하지 않고 나는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고 나는 또 어떨 때 뭔가 풍요로움을 느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를 물어보고 또 스스로를 알아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아는 것도 또 세상을 아는 것도 아니요. 가장 출발점은 나라는 존재를 먼저 아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기도 했고 또 잠깐 쉬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생각을 하는 사고 과정에서도 정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뭐 긴 회의를 하시거나 또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하시거나 할 때 우리 잠깐 정리 좀 하자 아니면 좀 생각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생각도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이 물리적인 환경,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 또 내가 있는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또 산만하다면 내 생각과 기분도 그리고 그 생각과 기분에 의해서 내가 수용하는 선택하는 감정 그 감정에도 영향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우리를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한 뉴욕 시장이 뉴욕에 부임을 했습니다. 시장으로. 근데 이 뉴욕 시장이 부임을 했을 당시에 그 뉴욕의 흉악 범죄, 강력 범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부임하고 첫 번째 캠페인을 한 게 도심 곳곳에 있는 이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낙서를 지우고 또 그 외에 어두운 곳에는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단순한 행동만 실천을 했을 뿐인데 뉴욕시의 범죄율이 50% 이상 급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력 범죄라는 건 우리의 치안과 관련돼 있는 생명과 관련돼 있는 또 우리의 재산과 관련돼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 범죄가 있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어떤 예전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삼천교육대를 우리가 부활시켜가지고 이 흉악 범죄자들을 이 교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흉악 범죄를 정말 엄벌백배 해가지고 얘네를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뭐 다양한 뭐 또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죠. 하지만 그 시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고 지저분한 것에 칠을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뉴욕에 가면 뭐 그래피티라고 해가지고 페인트로 이렇게 예술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두운 친구들이. 이 어두운 친구들이 어둡다는 게 피부색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이 밝은 곳이 아니라 막 다리 밑에 불다리 밑에서 막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그 얘기한 겁니다. 저 인종차별주의 발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만들지 않고 빛을 비춰서 오히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화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화벽을 공간을 만들어 차라리 거기서 놀아라라고 또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낙서는 지우고 또 창문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 깨어져 있는 것들은 보수해서 새로 달았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했는데 거기서 발생된 심리학 용어가 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거기는 계속해서 범죄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닙니까?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내면의 문제, 아주 작은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감정적, 또 상황적, 환경적,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기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유해 소음,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해들, 또 더 나아가서 내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컨트롤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여기 이 도미니크 롤러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관리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데 써들 시간에 차라리 너를 생각하고 너를 관리하라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자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간결한 삶. 이게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어떤 이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 우리가 꼭 미니멀 라이프로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진짜 나의 기호,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정말 좋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타인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또 나누거나 또 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즉 시드머니, 종잣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들 스스로를 정리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가지셔야만 됩니다. 가지셔야만 돼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알면 어떻게 하자라고 했죠? 이해하고 알면 해야 된다. 그걸 하는 게 진짜 안다라는 개념인 거지 머릿속으로 안다, 안다, 안다. 이거는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나 변화하고 싶고 나 오늘도 성장하고 싶고 나 그리고 저 부자의 사고방식을 내 프로그램으로 이식해서 나도 저런 넉넉한 부자로 살고 싶다. 시간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계관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유롭고 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관점 그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 해봐야만 됩니다. 부자로 살면 저렇게 좋다라는 것도 알고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것이죠. 부자는 그것들을 한 사람들이죠. 잘나고 못나고는 결코 이 세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은 이렇게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뺏기 위해서 불청객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책, 자본주의라고 하는 EBS 다큐 프라임에서 다뤘던 그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작한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제40회 한국 방송대상을 수상했던 지금까지 꽤 오래전에 방송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되고 또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또 영상을 오픈을 해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소비자, 우리 수신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이 시청 수신료로 제작되는 게 저 방송이잖아요. 예, 우체국에서 등기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링크를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꽤 거의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편당 돼 있고요. 계속 이제 짤방송들, 그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방송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꽤 오래 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은 꽤 많지만 한 번만 본 분들은 없다라고 하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자본주의라는 이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고 내 자산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큰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간 되실 때 좀 메모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더 깊은 얘기들이 세계적 석학들의 메시지와 함께 담겨 있는 영상이니까 책으로 보셔도 되고 영상으로도 보시기를 저는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 측근들에게는요, 이 영상을 꼭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이 자본주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경기 규칙을 알아야죠. 근데 경기 규칙도 모르고 자꾸 열심히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선수도 아니고 관중으로 열만 내고 있는, 와, 환호는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결과는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경기를 우리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결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것들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를 꿈꾸고 추구하죠. 여러분들 자유를 원하십니까? 자유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예. 다들 지금 자신과의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자유예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가장 불편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외출도 못해. 자유롭게 내 지인들이나 가족도 못 만나. 자유롭게 가게 가서 난 새벽까지 돈도 쓰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뭐 사람도 만나고 싶고 먹고 싶고 했는데 오지 말래. 그죠? 나 운동도 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에 또 모이지 말래.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고귀하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살아왔던 이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확연히 다르더라. 우리는 더더욱이 자유를 더 갈망하게 됐고, 이 자유에 대한 어떤 이 가치를 누구보다도 희망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를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족쇄에 발목을 묶인 채 어디로든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 발목을 옥죄어오는 저 족쇄의 고통으로부터 그는 이제 점점 그보다 이 동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죠. 시간이 흘러서 이 코끼리는 큰 성인 코끼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자기의 몸무게보다 한참 모자란, 조금만 움직이면 언제든 저 말뚝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성인 코끼리는 저 거리, 저 길이만큼 이상의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저 제한된 줄 길이만큼의 범주에서 이 코끼리, 성인 코끼리는 움직이고 활동할 뿐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저 무기력한, 갇혀있는, 자유롭지 못한 저 상태가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은 저기를 얼마든지 마음먹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탈출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거리,
아기 코끼리 때 족쇄에 갇혀 있었던 그것이 학습이 돼서 그것이 믿음으로 돼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 거야. 이런 옳지 않은 제한된 믿음이 신념으로 무의식의 자리매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자유를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의 대상은 학교였고,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누군가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학습된 무기력이 1대를 넘어서 2대로, 2대를 넘어서 3대로, 4대로, 5대로 우리는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신념을 지배하고 있진 않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렇게 말뚝에 발목에 묶인 채로 오늘 하루 갇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제3자니까 우리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저 말뚝 빼고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3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프랭클린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일까요? 야, 그냥 일어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갇혀 있어? 너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해? 너 왜? 너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족쇄의 고통이 과거의 너를 얽매였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더 내딛는 그런 도전을 못하고 있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337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떤 족쇄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각성했어요. 각성이라는 건 새롭게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무의식은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깨어났어요. 다시 여러분들 깨어났습니까? 깨어나신 분, 나 깨어났다 만세. 나는 깨어났다. 한 번 더 나는 깨어났다.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족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족쇄에 묶인 아기 코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예요. 오늘 우리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비상하는 멋진 수요일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깨어난다. 오늘 계속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감사합니다. 때마다 깨어나십시오. 나는 깨어난다. 난 족쇄에 묶이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묶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대표님 보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 링크가 올라와 있어요. 보신 분들 채팅창에 링크